일개 논리 증명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증명 시스템을 공부하려면 제일 처음에 그 추론 규칙을 다 알아야겠죠. 일단 추론 규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명제 논리에서는 이 로지컬 심볼이 6개가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기호마다 도입과 소거, 도합 12개의 규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그런 규칙으로 반복, 그리고 배중률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일개 논리에서는 새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 기호들이 3개입니다. For all, exist, equal 이렇게. 각각의 기호마다 소거와 도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규칙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도움말에 보면은 이 규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r all, 도입 소거, exist, 도입 소거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원래 명제 논리에서 증명 추론 규칙이 14개가 있었고, 여기서 다시 또 6개를 더하면 20개나 되는 그런 규칙을 다 알아야 되느냐.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들은 명제 논리에 대해서는 그냥 이 명론 귀결, 즉 명제 논리적 귀결이라는 단 하나의 규칙으로 모든 명제 논리적 추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5번과 6번과 7번을 전제로 해서 9번을 단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론 귀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론 규칙을 통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보실까요? 이게 exist x, bx가 있고 not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동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등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여기 있고 여기에 not c, c가 여기 있는데 c의 부정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번 라인의 요 뒤인자는 거짓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니까 4x, ax도 거짓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부정한 9번, 이것이 참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5번, 6번, 7번으로부터 이 9번 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명론 귀결이라고 하는 추론 규칙을 지정해주면 이러한 이 9번 라인이 입증됩니다.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 p는 어떤 논리식을 말하는 거고, 2번은 A가 B보다 작고 and B가 C보다 작다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B가 C보다 작다는 걸 가정하면 p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번과 3에서 5에 이르는 부분 증명, 이 두 개의 전제로부터 6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6번은 입증이 됩니다. 그때 추론 규칙은 또 명문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가 C보다 작다고 했죠. A가 B보다 작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B가 C보다 작은데 B가 C보다 작다는 걸 가정하면 C가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전제로 취한다면 당연히 6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문 귀결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추론 규칙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프루프무드가 이렇게 빨리 명제 논리의 증명을 찾아내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프루프무드 내부에서는 진리표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런 명제 문자들이 아마 8개까지 아마 허용해 놨을 겁니다. 8개라면은 2의 8승은 256가지의 진리값 배정,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 정도야 256가지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확충된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차차 하기로 하고, 그리고 결합법칙, 그리고 일대 논리의 공식도 많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6개의 규칙과 이 명문 귀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가설이 하나 있죠. for xpx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 전칙문이죠. 전칙문. 왜냐하면 전칙 한정사가 맨 앞에 달려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for 속어의 예를 몇 개 보았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개의 라인들은 모두 이 라인 1, 이 하나의 논리식을 전제로 해서 또한 for 속어라고 하는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검사를 해보면 다 되죠. 그런데 이 네 라인들이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2번은 그냥 그야말로 for 속어죠. 이 한정사를 띄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한정사를 소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묶인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치환했습니다. 여기서는 한정사를 소거하고 묶인 변수를 상수기호로 치환했습니다. 다섯 번째 라인이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는 이 묶인 변수를 치환할 때 약간 복잡한 논리항 f x 더하기 y 곱하기 z 프라임의 프라임, 이러한 복잡한 논리항으로 치환했습니다. 여기서는 전제로 취한 이 전칙문이 대단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바꿔보겠습니다. px가 아니고 pxy라고 했다. 그러면 이 아래 4개의 논리식에서도 이 변화를 다 반영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검사를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여기다가 콤마 x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전체 검사를 하면 다 성공하겠습니까? 해보죠. 맨 처음 거는 됐지만 그 다음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 번째 라인에서는 이 x를 y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x도 역시 y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는 첫 번째 x가 1이 됐으니까 세 번째 x도 1로 바꿔줘야 되고, 요거는 첫 번째 x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으니까 세 번째 x도 역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 이 for 소거에서 한정사를 일단 소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한정사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변수들이 한 개 있다면 별 문제 없는데 여러 개 있다면은 모든 나타남을 다 치환해 줘야 됩니다. 다 동일한 항으로, 논리항으로 치환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타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조금 어색한 단어인데 이거는 뭐 occurr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번역한 겁니다. occurrence.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exist y를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다 이게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전체 검사를 하면 다시 다 입증이 될까요? 두 개는 됐고 두 개는 안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우리는 for all x 뒤에 어떤 논리식이 있습니다. 이 논리식에서 x의 모든 나타남을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논리항으로 치환해 주는 거죠. 그런데 2번과 4번은 문제가 없었는데 3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 x를 y로 치환했죠. 근데 이 y는 치환돼서 들어가면서 여기 있던 다른 한정사에 묶인 겁니다. 붙들린 겁니다. 요거 5번에서도 보면은
한정사가 여기 exist y가 있었는데 여기 y가 있었잖아요. 여기 y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x가 있는 건 문제 없어요. z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 요거를 만일 y가 아니라 여기를 뭐 w로 바꿨다. 여기도 w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다섯 번째는 문제가 없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 소거에서 그 묶인 변수의 나타남을 다른 논리항으로 치환할 때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치환 조건, substitution condition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컴퓨터에 구현도 되어 있지만, 이걸 말로 하기가 썩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말해서 기존의 묶인 변수를 새로운 논리항으로 치환할 때 그 새로운 논리항에 들어있는 변수 중에 어떤 것이 기존의 한정사에 붙들리게 된다면, 붙들린다 좀 너무 나이브한 표현인데, 그 다른 한정사의 스코프, 즉 영향 범위 내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치환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만족시키는 겁니다. 지금 치환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라고 하는 이 수로기호가 지금 우리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냥 기호에 불과할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 대신에 X equal Y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not을 붙일까요? 이렇게 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3번이었으니까 다른 건 그냥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보죠. 그럼 이거는 일단 뭐 되죠. 왜냐하면은 2번 라인은 1번에서 그냥 요거를 삭제한 것, 소거한 거에 불과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 x를 뭘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뭐 z라든가 이런 걸로 치환하면 문제가 없죠. z가 아니라 뭐 f에 z 플러스 1 해도 역시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가 이게 y가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볼까요? 1번 라인은 임의의 x에 대해서 x와는 다른 그런 y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인 것 같죠? 예. 우리의 대상 영역에 원소가 2개 이상 있다면은 임의의 x가 주어졌을 때 그것과 다른 y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를 y로 치환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어떤 y가 존재해서 y는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서의 치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치환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구문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프루프 모드가 컴퓨터가 충분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for 소거 그리고 치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거는 이 for 도입입니다. for 도입은 for 소거보다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환 조건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쉽습니다. 한편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게 이제 for 도입의 아주 가장 간단한 예인데, 이 4번 라인 이게 전칙문이죠. for all x ax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죠. 한 개죠. 하나의 부분 증명이고, 그리고 추론 규칙은 for 도입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증명이 있는데 부분증명의 가설이 좀 이상하죠. 이게 논리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괄호 속에 그 개체 변수가 하나 있나요? 그뿐입니다. 그리고 AX를 어떻게 증명했다고 치고 그렇다면 for x AX다 하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 2번 라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x라고 하는 기호는 처음으로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만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줄검사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인 3의 x는 새로운 기호가 아닙니다.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x가 새로운 기호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x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뭐 for all exist x 이렇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체크가 됐죠? 통과됐죠? 왜냐하면 이때 이 x는 자유 변수가 아니거든요. 묶인 변수거든요. 묶인 변수라고 하는 것은 x가 아니라 y로 바꿔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라인의 x는 처음 나온 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왜 우리가 for x ax라고 쓸 수 있을까? 그건 뭐냐 하면은 이 ax를 증명할 때 x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x는 분명히 새로운 기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x는 만족시켜야 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x는 임의의 값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ax를 증명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for x ax라고 결론내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for all 도입 규칙인데요. 여기서 이 x가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x, x, x. 여기가 만일 y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가 변수가 아니라 이런 상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라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하면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라고 하는 기호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그런데 AC를 증명했다. 그 C는 임의의 원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번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전체 검사를 하면은 그냥 된다 안 된다만 말해주는데 이 줄 검사를 하면은 왜 안 되는지도 좀 말해줍니다. 라인 3의 C는 새로운 기호가 아닙니다. 줄 검사와 전체 검사의 차이점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상수 쓸 경우에는 이 변수와 달라서 앞에 나타났다 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또 있죠. 여기에 만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x equal 1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 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줄검사를 하면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C가 나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3번 라인은 4번 라인의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치 증명의 각 라인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증명들은 어떤 트리, 그러니까 반순서 집합이죠. 트리의 노드를 형성하는데 이 순서 관계가 3은 4에 앞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서 관계는 역시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의 구현도 지금 되어 있지만 말로 하기는 또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겠고 직관적으로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5번 같은 데서는 그리고 4번에서는 3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C는 처음 나온 그 프레시 심볼 신규 기호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